개인회생은 정말이지 구명줄과 같아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다시 단단한 기반 위에 서기 위해 매일같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결승선을 향한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 인내심을 시험하는 진정한 마라톤과도 같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치 못한 청구서 때문에 중요한 변제금을 놓치게 된다면요? 갑자기 꽉 붙잡고 있던 그 구명줄이 꽤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압박감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이 여정은 여러분의 결단력을 시험할 겁니다. 그러다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소식일 리가 거의 없죠. 정겨운 연화장이나 파티 초대장 같은 게 아니에요. 뭔가 공식적으로 보이는 봉투. 아마도 딱딱한 법률 용어기가 적힌 발신 주소가 찍혀 있을 겁니다. 심장이 약간 내려앉거나 어쩌면 배속까지 뚝 떨어지는 기분일 거예요. 이런 서류들은 보통 채권자들로부터 직접 오거나 때로는 여러분의 회생 계획을 감독하는 법원에서 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사용하죠. 위협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효과가 아주 좋아요. 혼란스러운 서류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처럼 완전히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심지어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두려움은 강력하고 종종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을 마비시키고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죠. 이런 종류의 공식 통지서를 보면 두려움이 귓가에 속삭이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모든 게 끝났다고, 싸움에서 졌다고 설득하려 들지도 모르죠. 실패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두려움이 하는 말이지 여러분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 아니에요. 이 서류들이 심각하다는 건 맞아요. 그걸 가볍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최종 판결이나 관뚜껑에 못을 박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행동을 촉구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것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인 거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 마지막 사람도 아닐 거예요. 개인 회생 계획에 들어간 많은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예고 없이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병원비나 큰 자동차 수리비처럼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불쑥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순간들을 헤쳐나가는 절대적인 열쇠는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고 모든 것이 지나가길 바라시겠어요? 아니면 당당히 현실에 맞서시겠어요? 우리는 현실에 맞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미 힘들게 이룬 진전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무섭게 생긴 서류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라고 불릴 수 있어요. 한국의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라고 불리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꽤 복잡하고 공식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너무 위협적이지 않도록 쉽게 한번 풀어보죠. 이 신고서는 사실 꽤 간단한 서류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의 양식이에요.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즉 개인이나 회사들이 이 양식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이 양식을 작성해서 여러분의 회생 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하는 거죠.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반적인 행정 절차의 일부입니다. 그럼 이 서류의 주된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문서의 핵심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채권자는 이 양식을 통해 법원에 공식적으로 여기가 제 은행 계좌 정보입니다. 귀하가 변제하는 돈을 이 특정 계좌로 받고 싶습니다. 라고 알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합의한 개인 회생 계획의 일부로 납부하는 변제금이죠. 법원은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회생위원은
여러분이 계획에 따라 납부하는 돈을 정확히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이건 전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낸 돈이 아무런 문제나 지연 없이 정확한 목적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이죠. 왜 채무자인 여러분이 이 신고서 사본이나 관련 통지를 받게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투명성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획의 모든 측면에 대해 계속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때에는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채권자가 은행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문제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더 큰 서류 묶음의 일부로 포함될 수도 있고요. 이 서류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동으로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체 회생 계획이 즉시 실패하고 있다는 뜻다는 도미야다. 종종 필요한 서류 작업의 일부인 절차상의 문서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법원은 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아요. 채무자인 여러분은 변제금을 납부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죠. 채권자들도 이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자신들의 몫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는 말하자면 지휘자가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악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돕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음악의 음표와 같은 돈이 각 연주자에게 정확하게 흘러가도록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 이 서류가 우편함에 도착했다고 해서 즉시 당황하지 마세요. 그것의 역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보통은 즉각적인 위험보다는 행정적인 세부 사항에 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동봉된 통지서나 편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종종 입금 요청서라고 불립니다. 한국의 개인회생 맥락에서는 변제금 입금 요청서, 비윤제금 IP금 요청서와 같은 제목의 문서일 수 있습니다. 이 특정 문서는 좀 더 직접적이고 요점을 바로 전달합니다. 단순히 기록 보관을 위한 행정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양식은 보통 한 가지 매우 구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자가 본질적으로 "이봐요, 내 돈 어디 갔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들은 여러분으로부터 받아야 할 변제금이 연체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서류에는 정말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각적인 집중이 필요해요. 이 변제금 입금 요청서가 미납된 변제금과 직접적으로 어된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승인된 여러분의 개인회생 계획에는 매우 구체적인 변제 일정이 명시되어 있죠. 여러분은 특정 시기에 특정 금액 가던 특정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그 일정에 따라 예상했던 변제금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변제금 입금 요청서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받아야 할 돈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승인된 여러분의 회생 계획 조건에 따라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돈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양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잊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벼운 주의황이나 정중한 알림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식적이고 문서화된 변제 요청입니다. 여러분의 의무와 관련된 변제 과정 어딘가에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변제금 납부를 완전히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잔액 부족이나 잘못된 계좌번호와 같은 은행 송금 과정에서 안타까운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든 결론은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그 특정 연체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합니다. 변제금이 납부 기한이 되었고 그들의 관점에서는 받지 못했다는 증거죠. 변제금 입금 요청서를 받는 것은 확실한 경고 신호입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갑자기 엔진 점검등이 켜지는 것과 같아요.
그냥 무시하고 마법처럼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양식은 채권자가 미납된 변제금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회생 계획 조건에 대한 여러분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상황을 즉시 조사하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실수였나요? 은행의 오류였나요? 그리고 원인을 알게 되면 즉시 단호한 조치를 취해 해결해야 합니다. 곧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4부 미끄러운 비탈길 변제금 미납이 회생 폐지로 이어질 때, 자, 이제 잠시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해봅시다. 바로 지금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정된 변제금을 계속해서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이야기한 변제금 입금 요청서가 부억 식탁 위에 쌓이기 시작하면요. 이건 더 이상 약간의 추가 이자나 연체료를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이 여러분의 개인 회생 계획 전체를 폐지할 수 있다는 아주 큰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절대 눌려서는 안 될 아주 큰 빨간색 위험 버튼과 같아요. 법원은 그렇게 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합의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보이면 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부정적 결과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개인 회생 계획이 법원에 의해 폐지된다면 그건 정말이지 끔찍한 소식입니다. 정말로 나쁜 소식이죠. 여러분이 쏟아부은 그 모든 노력은요, 회생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 했던 그 모든 중대한 희생들은요, 그 모든 것이 그렇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폐지는 사실상 여러분이 빚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원래 빚이 종종 전액으로, 때로는 추가적인 벌금과 함께 다시 맹렬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채권자들은 이전의 모든 추심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잠재적인 임금 압류, 끝없는 전화, 그리고 독촉장의 공세, 그 모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종종 여러분은 시작하기 전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법원은 보통 한 번의 사소한 실수나 단 한 번의 미납, 특히 그것이 신속하게 해결된 경우에는 계획을 폐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미납은 법원에 매우 크고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그것은 판사와 회생위원에게 여러분이 계획의 조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어쩌면 의지조차 없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관할권에서 일반적으로 3개월치에 해당하는 변제금을 미납하면 여러분의 계획은 중단될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한 한계선에 가까이 가지도 마세요. 매번 미납할 때마다 절벽 끝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미끄러운 비탈길이고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오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회생 여정 내내 지속적인 경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매달 회생 변제금을 가장 중요한 청구서처럼 취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변제금은 여러분이 빚 없는 미래를 달성하고 그 재정적인 짐을 벗어던질 수 있는 직접적인 티켓입니다. 미납된 변제금을 무시하는 것은 부엌에서 시작된 작은 불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절로 꺼지지 않을 겁니다. 번질 것이고 방치하면 훨씬 더 큰 피해를 일으킬 겁니다. 여러분의 회생 계획이 폐지될 가능성은 궁극적인 금융 화재입니다. 그것은 새 출발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기회를 불태워버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그 재앙을 예방하는 방법에 집중합시다. 여러분의 행동 계획, 미납 해결하고 회생 계획 지키기. 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인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미납하셨습니다.
혹은 우리가 논의했던 그 공식적으로 보이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통지서 중 하나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요합니다. 타조처럼 모래에 머리를 박지 마세요. 그건 겁먹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상황을 통제할 겁니다. 심호흡하세요. 당황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아무런 생산적인 결과도 얻지 못합니다. 반면에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죠. 여러분의 즉각적인 첫 번째 단계는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전투의 절반은 이긴 겁니다, 여러분. 지체 없이 바로 다음으로 전화해야 할 곳은 법원에서 지정한 회생위원입니다. 이분들은 과정을 관리하고 가능한 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기 위해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죠. 그들에게 완전히 솔직하고 숨김없이 이야기하세요. 왜 변제금을 미납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예상치 못한 은행 오류였나요? 실직이나 임금 삭감으로 인해 갑자기 소득이 급격히 줄었나요? 병원비와 같은 큰 긴급 지출이 예산을 완전히 망가뜨렸나요? 여러분의 상황을 자세히 빨리 알릴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에 대해 안내해 줄 수 있고요. 이 중요한 전화를 미루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조치는 가능한 한 빨리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즉시 납부하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납부한 후에는 영수증이나 거래 확인서와 같은 납부 증빙 자료를 반드시 받아두세요. 그런 다음 회생위원에게 그리고 필요한 경우 통지서를 보낸 채권자에게 변제금이 납부되었다고 알리세요. 만약 당장 전액을 납부할 수 없다면요. 혹은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장기적으로 더 영구적으로 변했다면 어떨까요? 어떤 경우에는 기존 회생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보장된 해결책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여러분의 사정이 진정으로 그리고 상당히 변했다면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기적절한 조치와 솔직하고 열린 소통이 이 싸움에서 여러분의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절대로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에 침묵하거나 고립되지 마세요. 법원과 채권자들은 여러분이 문제 해결에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은 이해심을 보이고 융통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그들 역시 일반적으로 계획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계획은 그들이 최소한 얼마라도 변제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여러분이 회생 절차에서 탈락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미납된 변제금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함으로써 여러분은 종종 계획의 파국적인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빚 없는 삶을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힘내세요.